이번 시간에는 관연도 기출문제 2016년 2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봅니다. 초산은용에게 1A의 전류를, 자, 1A의 전류가 나왔고요. 2시간, 시간 t가 나왔습니다. 이때 은의 석출량은 얼마가 되겠는가? 단 은의 전기 화학당량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램 퍼 쿨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관계는 전기 이론의 전류의 열작용 및 화학작용 분야에서 나옵니다. 공식은 정말 간단합니다. 석출량은 화학당량 상수, 전기의 화학당량 상수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학당량 K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되어 있고요. 즉 K 곱하기 전류 I 곱하기 시간 T입니다. 전류는 1A, 그 다음에 시간은 2시간이라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T는 단위가 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초로 바꿔주시면 곱하기 3600에 가셔서 은의 석출량은 7.92g이 나옵니다. 자, 3번 평균 반지름이 10cm라고 합니다. 평균 반지름 스몰r이 되겠고요. 감은 횟수를 10회 N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원형 코일에 5A 전류가 나왔고요. 원형 코일에 흐르게 하면 코일 중심의 자장의 세기. 자, 원형 코일 중심 자장의 세기에 관련된 공식입니다. 자장의 세기 세 가지 공식, 원형 코일 중심의 자장의 세기와 그 다음에 무한장 긴 직선 전류에 의한 자장의 세기, 솔레노이드 내부 자장의 세기 세 가지 공식이 있는데 필수 공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자계 파트에 나오니까 합격 족보를 보시면 한 번에 정의된 게 있습니다.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은 ER분의 NI. 자, 2 곱하기 여기서 R 값은 반지름인데 기준이 이 단위를 보시다시피 메타입니다. 단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cm를 메타로 바꾸시면 0.1m가 되니까 0.1, 횟수가 10회, 전류가 5A 계산하시면 250, 단위는 암페어 턴 퍼 메타가 되겠습니다. 자, 4번 3V의 기전력으로 300쿨럼 300쿨럼은 표기를 보통 Q라고 많이 씁니다. 자, 3V 전압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몇 줄의 일을 했느냐, 단위가 줄인 경우 일량을 뜻하는 W로 씁니다. 그러면 원공식은 전압에서 나왔어요. 전압 V는 전하가 이동하면서 얻거나 잃는 에너지 Q분의 W라는 공식에서 구해보자 했는 것은 일량 W입니다. Q를 이항하시면 전하 곱하기 전압으로 계산 가능하고요. Q가 300, 그 다음에 기전력이 3V 계산하시면 900줄이 나옵니다. 자, 8번을 보도록 할게요. 2마이크로페럿, 3마이크로페럿, 5마이크로페럿이 3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콘덴서라 있고요. 병렬로 접속되어 있다 있습니다. 이때 합성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페럿은 콘덴서의 단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콘덴서의 병렬 접속 시 합성 정전 용량은 몽땅 다 더해주시면 되고요. 직렬일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콘덴서가 2개만 존재한다 했을 때
합성 종전 용량 C0 값은 저항의 병렬 접속과 같습니다. C1 더하기 C2분의 C1 곱하기 C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병렬 접속이고 3개 존재하기 때문에 3개를 다 더해주시면 10 마이크로 페럿이 나옵니다. 10번을 보도록 합니다. 저항이 2옴, 인덕턴스가 10mH, 그 다음에 콘덴서가 4 마이크로 페럿으로 구성된 직렬 공진이 됐습니다. 직렬 공진. 공진이란 것은 오메가 L과 오메가 C분의 1 값이 같은 순간을 우리는 공진이라고 합니다. 그때 L과 C에서의 전압 확대율은 무엇인가? 직렬 공진 시 선택도 Q 혹은 전압 확대율 공식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항상 비유되는 게 직렬이 있으면 병렬이 있겠죠. 병렬 공진 같은 경우는 요 식의 정확하게 역수 개념입니다. R분의 1은 R, 그 다음에 C분의 L 값은 L분의 C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를 먼저 숙지하신 다음에 역수 관계로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R은 2옴, 그 다음에 L은 10mH, 밀이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계산하시면 25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용어를 몇 가지 살펴보면 인덕턴스라는 것은 단위가 헨리입니다. 헨리. 저항 성분이 아니죠. 그럼 이 성분은 무엇이냐면 동이나 코일의 자속 파이의 쇠교령을 결정짓는 일종의 상수값입니다. 즉 이것을 저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냐면 이것을 곱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얘가 단위가 옴으로 바뀌면서 저항 성분이 돼요. C는 콘덴서입니다. 콘덴서. 즉 이것도 단위가 페럿으로 저항 성분이 아닌데 이것을 저항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단위가 옴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공진이란 것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두 개의 성분이 같을 때, 즉 회로상에 R 값과 L 값과 C 값이 모두 존재했을 때 이 두 개의 값이 같아지는 순간을 우리는 공진이라 합니다. 이게 직렬 회로에서 같냐, 병렬 회로에서 같냐, 즉 직렬 공진이냐, 병렬 공진이냐를 의미합니다. 자, 11번 최대 눈금이 1A, 내부 저항이 10옴, 전류계로 최대 101A까지 측정을 하려고 한다. 몇 옴의 분류기가 필요한가? 즉 분류기 저항 값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분류기 저항을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N 값은 일종의 배율이에요. 즉 전류계가 측정할 수 있는 눈금이 1A, 최대 눈금이 최대로 이제 흐르는 전류가 101A. 그러면 배율이 몇 배냐? 101배가 되겠죠. 배율이 101배, 마이너스 1분의 RA는 전류계 저항입니다. 내부 저항이 10옴. 계산하시면 0.1옴이 나와요. 즉 분류기의 의미는 전류계의 측정 범위. 지금 여기 1A가 전류계의 지시치고요. 그 다음에 101A가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이라 보시면 돼요. 지금 이 전류계로 이 101A를 측정을 못하니까 이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병렬로 연결한 얼마짜리의 저항을 삽입을 하면 되는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속 밀도가 2웨버/m 제곱입니다. 표시를 자속 밀도는 BM이라고 써요. 자속 밀도. 평등 자장 중에 자기장과 30도의 방향으로, 즉 각도가 30도예요. 즉 사인
30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가 0.5m. 길이가 0.5m. 길이의 단위는 메타예요. 여기도 메타고 여기도 메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도체에 흐르는 전류가 8A입니다. 이때 전자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는가? 요 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밑에 제가 하나 식을 더 적었는데 기전력의 식은 비슷해요. BL, V는 단위가 메타 퍼 세커로 속도가 되겠습니다. 속도. 그리고 사인 세타. 위에 전자력과 기전력의 관계는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속 밀도가 2, 그 다음에 길이가 0.5m, 전류가 8A, 각도가 30도, 사인 30도 계산하시면 4N이 나오겠습니다. 자, 15번. 조건의 삼상회로입니다. 상이 3개인 삼상회로에 성간전압이 200V. 성간전압을 표시를 보통 VL이라고 많이 씁니다. 선전류가 25A. 선전류가 IL로 쓸게요. 25A. 삼상 전력이 7kW였다면, 즉 P가 7kg입니다. 이때 역률은 얼마가 되겠는가? 삼상 전력을 구할 때 두 가지 식이 있는데요. 하나는 P는 3i제곱 R이라는 식이 있고, 하나는 밑에 식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 원래 삼상은 단상이 3개인 회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3을 계산해 주시는 게 맞는데, 밑에 식은 루트 3이 들어가죠. 이것은 전압 전류를 성간전압 선전류로 변형을 시킨 상태에서 환산을 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압 전류 값은 성간전압 선전류 개념이 됩니다. 쉽게 역률이 나오면 이 식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한상당 저항값이 나오면 위의 식을 쓰시면 됩니다. 역률이 존재하면, 코사인 세타가 존재하면 이 식을 쓰시면 되고요. 한상당 저항값이 존재하면 위의 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식에서 역률 값을 구해보시면 나머지 루트 3 VI 값을 이항시키면 식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루트 3 곱하기 성간전압이 200V, 그 다음에 선전류가 25, 그 다음에 전력이 7kg, kg면 10의 3승이 되겠죠? 7 곱하기 10의 3승.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0.81, 81%가 나옵니다. 자, 16번을 보도록 할게요. 삼상의 전압이 220V, 삼각결선의 한상의 부하가 Z는 8 플러스 J6ohm이라고 한다면 선전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제가 Y결선과 델타 결선의 공식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지금 델타 결선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아래 공식을 쓰겠죠. 그리고 선전류 값은 이 공식을 씁니다. 루트 3 곱하기 상전류. 지금 이 전류 값이 상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구해볼게요. 상전류는 한상당 저항값. 여기서 저항이 단위를 보시면 ohm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값이에요. 교리 성분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의 시료값,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8제곱 플러스 6제곱의 루트 하시면 돼요. 이거 계산하시면 15옴 나옵니다. 10분의 220 하셔서 22A, 이게 상전류가 돼요. 그러면 선전류 값을 구하시면 루트 3 곱하기 22 하셔서 22 루트 3, 답은 이거 하시면 되겠죠. 자, 17번을 보도록 할게요. 환상 솔레노이드. 이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 철심에 코일을 감았는 것을 우리는
환상 솔레노이드라고 합니다. 이때 권회수를, 코일의 권회수를 N을 3배로 늘리면 자체 인덕턴스, 즉 인덕턴스는 몇 배가 되겠는가? 권수, 그 다음에 길이, 그 다음에 투자율이 있는 식은, 인덕턴스 값은 해설에 나오는 이 식입니다. L분의 뮤 A의 N제곱, 즉 인덕턴스와 권수는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입니다. 자체 인덕턴스 식이에요. 즉 권수를 3배로 늘리면 인덕턴스 값은 9배가 되겠습니다. 제가 밑에 인덕턴스 식을 하나 더 적었는데 이 식은 Li는 M파이라는 식에서 나왔어요. 즉 인덕턴스, 전류, 권수, 자속이 있으면 밑에 인덕턴스 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이요. 플러스 Q1 쿨롬과 마이너스 Q2 쿨롬의 전하가 진공 중에 Rm의 거리에 있을 때 이들 사이에 작용하는 정정 기력 F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해설을 보시면 이 문제는 쿨롱의 법칙, 힘에 관련된 법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쉽게 쿨롱의 힘의 법칙, 진공 중이라고 한다면 이 식 암기하시면 돼요. 근데 조금 더 원론적으로 보시면 원래 쿨롱의 법칙, 힘에 관련된 법칙의 기본식은 이겁니다. 4파이 입실론 분의 1값이 쿨롱 상수 K 값이고요. 곱하기 거리에 지금 빠졌는데요. 제곱이 빠졌습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전하 Q1, Q2에 비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진공이랬기 때문에 진공의 비유전율 값은 1, 공기 중에 유전율 값은 8.85, 상수값으로서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러퍼 메타입니다. 하여 쿨롱 상수 K값 4파이 이필론 제로, 비유전율 값은 1값이니까 있으나 마나고 이필론 제로 값을 대입을 하면 대략 9 곱하기 10의 9승 정도가 나옵니다. 쿨롱 상수 K가 언제일 때? 진공일 때입니다. 만약에 진공이 아니라 어떤 이 값이 어떤 임의의 매직값을 줬다. 그러면 반드시 어떻게? 요 식을 통하여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보통 기능사 시험에서는 거의 대부분 조건이 공기 아니면 진공을 주기 때문에 정정 기력을 구하는 문제에서는 9 곱하기 10의 9승에 R제곱의 Q1, Q2 이걸로 그냥 암기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문제가 응용될 수 있으니까 공부하실 때 기본 형태는 꼭 숙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공기 중에 유전율값 이것을 묻는 문제도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함께 같이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임피던스라는 것은 교류에서 전체 합성 저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교류에서 합성 저항 임피던스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준값에 해당되는 저항 성분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리액턴스 성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지금 서셉턴스를 물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드민턴스라는 게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임피던스의 역수예요. 그 다음 컨덕턴스라는 게 나오는데 이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고요. 서셉턴스는 리액턴스의 역수입니다. 그러면 임피던스를 봤을 때 임피던스는 저항 성분과 리액턴스 성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전체 합성값이 임피던스니까 이거의 역수를 취하시는 게 뭐다?
어드민턴스가 되고요. 이 내부 안에 컨덕턴스와 서셉턴스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임피던스를 역수를 취해서 어드민턴스를 만듭니다. 지금 G 플러스 JB라고 되어 있는데 R 플러스 JX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계산하시면 6 플러스 J8이죠. Z값이 6 플러스 J8이 되겠습니다. 지금 분명없이 분모 부분에 허수가 있어요. 이것을 없애주기 위해서 분자에다가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인 6-J8을 적용을 시켜주십니다. 지금 이 값을 계산을 하시면 6제곱 플러스 8제곱 분의 6-J8이 나와요. 자, 혹시 이제 계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을 계산하는 식을 적어 드렸는데 하는 방법은요. 6 플러스 6 곱하기 플러스 6 그 다음 플러스 6 곱하기 이걸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J8 곱하기 6 그 다음에 플러스 J8 곱하기 플러스 6 그 다음에 플러스 J8 곱하기 마이너스 J8 복소수 계산해서 플러스 J 크로스 마이너스 J는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J가 사라져 버리고 8 곱하기 8이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거랑 얘는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죠. 없어져 버리면 남는 거 6 곱하기 6, 8 곱하기 8 6제곱 플러스 8제곱만 남습니다. 하여 6제곱 플러스 자 다시 한번 줘볼게요. 6제곱 플러스 8제곱분의 6 마이너스 J 6제곱 플러스 8제곱분의 8 자, 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컨덕턴스 G가 되고요. 이 부분이 무엇이 되냐면 서셉턴스 B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상에서 서셉턴스 구해봐라 했는 문제는 요 부분이 되겠죠. 계산하시면 0.08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할 때 기능사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굳이 풀지는 않아도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답을 외우시든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2번이요. 전압 변동률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전압 변동률 식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돼요. V0 값은 무부하 단자 전압이 되고요. Vn 값은 정격, 즉 부하를 걸었을 때 정상적인 전압, 정격 전압이 값이 돼요. 그래서 정격 전압이 220, 무부하로 운전하였더니 단자 전압, 무부하 단자 전압이 242 적용을 시키셔서 계산하시면 전압 변동률은 10%가 나옵니다.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수가 6급, 자, P가 됩니다. 직렬권. 자, 직렬권은, 권선법으로 따지면 파권에 해당되고, 파권은 병렬 회로수가 항상 2로서 일정합니다. 파권은 병렬 회로수가 2입니다. 전기자 도체 수가, Z가 300, 매극 자속이 0.02웨바, 자속이 0.02웨바, 회전수가 900rpm, n이 900rpm일 때 유도 기전력은, 자, 유도 기전력 공식은 이렇게 적습니다. 60 곱하기 병렬 회로수가 파권이기 때문에 2입니다. 그 다음에 극수가 6급, 그 다음에 도체 수가 300,
자속이 0.02, 속도가 900rpm.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270V가 나오고요. 만약에 이게 직력권이 아니라 중권으로 주면 병렬 회로수 A와 극수 P는 같기 때문에 없애버릴 수 있겠죠. 즉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유도 기전력 공식을 외우시고 조건에 하권이냐 중권이냐 잘 구별하시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28번이요. 전기 기계의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발전기의 규약 효율이 있습니다. 밑에 해설을 보시면 발전기 혹은 변압기의 규약 효율 값은 이렇게 정도 있죠.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입니다. 자, 여기서 조건을 보시면 P가 입력, 그 다음에 Q는 출력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건대로 하시면 출력은 Q라고 쓸 수 있고요. 손실은 L이네요. 그러면 Q 플러스 L 분의 Q가 28번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되겠죠? 자, 29번. 20kVA 단상변압기 2대. 단상변압기 2대를 사용하여 VV 결선했다. 그리고 삼상 전원을 얻고자 할 때 여기에 접속시킬 수 있는 삼상 부하의 용량은 몇 kVA가 되겠습니까? V 결선 용량식입니다. PV는 루트 3 곱하기 델타 결선 시 한 상당 용량입니다. 즉 여기 P 값은 단위가 kVA 용량 단위가 돼요.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즉 V 결선 용량식은 루트 3 곱하기 한 상당 용량. 단상변압기 2대를 썼다 했으니까 한 상당 용량은 20kVA, 즉 루트 3 곱하기 20 하셔서 약 34.6kVA가 나옵니다. 중요한 공식이니까 꼭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2번. 극수가 10. 그 다음에 동기속도가 600rpm. 동기속도 ns. 그 다음에 발전기에 나오는 전압의 주파수는 F. 그러면 동기속도는 요 관계식에서 주파수 F 값을 구하기 위해서 P 이항시키면 위로 올라가고요. 120 이항시키면 밑으로 내려가서 이러한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120분의 속도가 600, 극수가 10, 주파수는 50Hz가 나옵니다. 33번. 변압기 U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변압기 U에 관련된 문제는 잘 나옵니다. 하여 여기 나오는 내용을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변압기 U의 구비 조건은 절연 내력이 커야 되고요. 점도가 낮고 유동성이 풍부할 것,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클 것, 인하점이 높을 것, 응고점이 낮을 것, 고온에서도 석출물이 생기거나 산화하지 않을 것, 절연 재료와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시험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돼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숙지를 잘 하셔서 변형되는 문제에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34번. 동기기 손실 중 무부하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무부하손, 고정손,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손실을 말합니다. 즉, 기기 자체에서 항상 나오는 손실을 말하며 대표적인 값으로는 철손이 있습니다. 철손은 내부에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으로 구분돼요. 그 다음 회전기에 의한 손실, 기계손이 있습니다. 뭐 바람에 의한 풍손이라든지 그 다음에 베어링손, 그 다음에 돌아가며 생기는 마찰손 등이 기계손에 해당돼요. 이러한 손실들은 기계 자체의 손실, 즉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손실이기 때문에 고정손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거하고 반대 개념인 부하에 의해서
변하는 손실을 우리는 부하손 혹은 가변손이란 말을 씁니다. 대표값으로는 동손이 있어요. 그래서 무부하손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동손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무부하손, 부하손 반드시 구분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합격 족보에도 지금 동기기 파트 혹은 징유기 파트 혹은 변압기 파트에서 이제 손실 파트가 나오는데요. 반드시 구분을 하셔서 숙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36번 보겠습니다. 동기와트가 P2, 그 다음에 출력이 P0, 슬립이 S, 그 다음에 동기속도가 NS, 회전속도가 N, 그 다음에 2차 동손이 P2C. 그때 효율 표기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슬립이 들어가요. 슬립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 36번 문제는 유도기 문제가 됩니다. 유도기에서 효율은 2차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로 구분됩니다. 다시 쓰면 1-s는 회전속도분의 동기속도의 비로 구분이 돼요. 그러면 틀린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36번에 2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효율 관련해서는 유도기에서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필히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4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애자 사용 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자 합니다.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인 경우 전선과 조영제 사이의 이격거리는 최소 몇 cm 이상이어야 하는가? 애자 사용 공사 시 전선 상호 및 조영제의 이격거리 표를 보시면 사용 전압은 400V 미만에 조영제와의 거리는 얼마? 2.5cm가 됩니다. 자, 44번을 보도록 할게요. 전선 접속 방법 중 트위스트 접속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답은 3번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전선의 단선 직선 접속에서 트위스트 접속과 브리타니아 접속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트위스트는 6mm 제곱 이하의 단선에 쓰고요. 그 다음에 브리타니아는 10mm 제곱 이상의 단선 접속에 사용한다. 이 두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수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7번을 볼게요. 성냥을 제조하는 공장의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서 일단 답은 3번 되겠고, 조건을 보시면 폭발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그 다음에 취급하는 곳에서는 금속관, 케이블, 합성 수지관 공사에 의하여 시설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시면 틀린 게 합성 수지관일 수 있는데 안 되는 것은 금속 몰드 공사가 됩니다. 단 두께가 2mm 미만이고 난연성이 없는 것은 제외합니다. 두께가 2mm 미만 그리고 난연성, 즉 불에 잘 안 타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 제외가 되겠습니다. 47번에 3번. 자, 49번을 보겠습니다. 실내 면적이 100m 제곱 면적이 나오고요. 그리고 전 광속이 2500 루멘. 단위가 루멘인 게 광속 F입니다. 그리고 40W 형광등을 설치해서 평균 조도를 150 럭스가 조도가 되고요. 몇 개의 등을 설치하면 되겠는가? 단 조명률은 50%, 강강 보상률은 1.25로 한다. 자, 조명에서 광속, 조명률, 등 개수, 조도, 면적
관광 보상률의 관계는 퍼네드라는 식에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수를 구하니까 n값은 fu를 이항시키면 다음 식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광속이 2500, 그 다음에 조명률이 50%니까 0.5, 조도가 150, 면적이 100m², 그 다음에 관광 보상률이 1.25입니다. 계산한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15등 나옵니다. 자, 53번을 보도록 할게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케이블은 조과용선에 행거로 시설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때 사용전압이 고압인 때 그 행거 간격은 몇 cm로 해야 되는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해설을 보시면 케이블은 조과용선에 행거로 시설해야 하며 그때 사용전압이 고압인 경우에 그 행거의 간격을 50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0c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조건 잘 보시기 바랄게요. 자, 55번 보도록 합니다. 전기 설비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에 의한 고압 가공 전선로의 철탑 경관은 몇 메다 이하로 제한하는가? 자, 가공 전선로의 경관의 제한 표를 보시면 철탑에 되어 있고 아부 말이 없기 때문에 표준 경관을 설정하십니다. 그러면 경관의 길이는 600m가 됩니다. 자, 58번 문제를 봅니다. 서로 다른 굵기의 절연전선을 동일 관내에 넣는 경우 금속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계가 관내의 단면적의 몇 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는가? 조건은 서로 다른 굵기 절연전선을 동일 관내에 넣었다고 합니다. 해설을 보시면 굵기가 다른 절연전선을 동일 관내에 넣었을 경우 전선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 합이 관 내부 단면적의 얼마? 32% 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서로 다른 굵기가 아니라 동일 굵기라고 한다면, 같은 굵기를 한다면 해설에 보시다시피 48% 같은 굵기를 한다면 48% 이하여야 합니다. 지금 요 관계는 중요합니다. 꼭 숙지를 부탁드릴게요. 자, 59번이요. 전격 전류가 50A인 저압전로의 과전류 차단기를 배선용 차단기로 사용하는 경우, 전격 전류의 2배의 전류가 통과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몇 분 이내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는가? 자, 일단 배선용 차단기 차단 시 동작 전류표를 보시면 50A가 됩니다. 50A. 그러면 30A는 초과하고 50A 이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격 전류의 2배의 전류가 통과했다. 2배의 전류가 통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몇 분 이내에 자동적으로 동작하여야 하는가? 4분 되겠죠. 4분. 자, 2016년 2회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거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카페에 Q&A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